예,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 7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일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첫 해에는 거의 대전에 사무실도 없이 진짜 전국을 일주하면서 뛰고 올림픽홀에서 대면 행사로 개천 축제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많은 강사들을 육성하고 전국 지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최근에 몇 달을 두고 지켜보니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그 환자들이 많아요. 역사 환자들이. 우리 이덕일 교수님 표현을 빌면 사맹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들이 그걸 다 왕진만 다니면서 만나서 애거를 하고 잡상인 취급을 받고 길거리에서 뭘 나눠주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렇게 해도 다들 회원들이 고생만 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작은 걸 보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를 찾아다니지 말고 병원을 걸려가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환자를 찾아다니냐 말이죠. 병원을 건립해서 사람 환자들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왜 항상 우리가 을이 돼서 우리 회원들이 그 고생을 합니까? 우리 훌륭한 회원님들이. 그다음에 일단 아날로그식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식의 일을 줄여가야 되겠다. 물론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할 때는 길거리 가서 나눠주고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을 줄여가면서 바로 그 대한사랑 카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너무 을의 자세에 익숙해 있지 않나.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이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한사랑의 정신적인 그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굳히게 됐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려본 그 대한사랑 간판입니다. 카페 간판입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만들어봤는데 뭐 꼭 이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정신이 고프면 여기로 오라. 제가 몸과 마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병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아프면 하면 정신병원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가서 제가 지금 어느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절 잡고 있는 카메라가 어느 겁니까? 저건가? 제가 옆을 보고 자꾸 얘기하네. 우리 그걸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저런 식의 우리가 이렇게 본거지를 바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현장 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한사랑 체인점들은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예, 지금 현재 여기 배달 위석에 하나 견본을 만들어 봤는데 저 훌륭한 환단고기가 나온 지가 지금 이제 좀 벌써 2011년에 개연수 100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저 훌륭한 책을 우리가 저렇게 진열장에서 모시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에 똑같은 시설을 저러한 시설을 모든 체인점에 카페 하나씩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카페뿐입니까? 모든 장소에 저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승왕 선생님 회원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바로 저러한 것을 공통으로 전부 다 그 카페 입구나 중앙에 저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 카페 주변에 우리 국통맥, 뭐 주 연표, 우리 올림픽홀 행사 아주 장면 멋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쭉 붙이고 대형 텔레비전에서 뭐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님의 그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강연을 항상 틀어놓는다든가, 개천축제 영상을 항상 틀어놓는다든가, 어화가를 틀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환단곡이 바로 그 비치한 책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대한사랑 굿즈도 만들었어요. 현재 우리가 판매할 방법은 없는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되지 않나. 그다음 우리 전단지, 뭐 어서와 시리즈, 책자, 뭐 브로셔 등 다 홍보물도 거기서 나눠주고, 그다음 전국에 예를 들어서 30개 카페가 있다 그러면 30개 카페가 똑같은 게시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한 1,000만 원을 쾌척하셨다 그러면 그분 사진이 전국 카페에 적어도 한 달간은 공통으로 걸려 있어야 되고, 이달의 행사 목요일 라이브는 뭐뭐 하며 그다음에 우리가 저는 광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부 사무실을 거기를 사랑방 삼아서 회원들이 좀 교대로 좀 한 명씩이라도 반드시 상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거기서 집회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지부의 자문위원이나 고문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서 모임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급 인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오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그런 회원들한테 뭐 3,000원, 4,000원 그 징수할 수는 없으니까 일회용 음료를 바로 타 먹을 수 있는 편의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수익 구조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점장은 우리 회원이라 해야 되고, 기부금의 1% 정도는 수익금의 1% 정도는 기부를 해라. 그래야 그 손님들한테도 그 커피를 사 먹으면 그 우리 역사 광복에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카페, 꼭 카페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이름이 없으니까요. 이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제가 또 방금 우리가 뵌 군산의 그 한경식 지부장님께서 사무실에 이렇게 커다란 지금 역사 도표를 붙여놓으셨는데 바로 저런 것입니다. 저런 것을 다 둘러놓고 역사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왔다가도 하나둘씩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부 사무실을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개념을 돕기 위해서 대한사랑 카페를 하나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각 지역에 이거 한결을 못 만드느냐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예,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때 전국에서 시민들이 별을 볼 수 있는 그 천문기관 그 위치도입니다. 이거 모든 곳이 다 몇억 원짜리 천체망원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망원경이 있고 시민들이 별 볼 수 있는 데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환단고기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단 한 개도 못 만든다는 것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천문 쪽에서 항상 성공한 그 사업들을 이쪽에서 주로 확실하게 지금 재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카페를 추진하고자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현재 모든 것이 좀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국에 5개 카페를 동시에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5개는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즉 새로 카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카페 중에서 뭔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지역별로 한 개씩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호남 지역 하나, 영남 지역 하나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본부장 체제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환단고기 진열장, 그 다음에 지금 이승왕 회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목각 나무에 그 레이저로 새기는 천부경이라든가 국톡매 같은 도면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을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없는 카페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는 그냥 적당히 운영되고 있는 카페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어를 수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카페는 인테리어를 일단 공짜로 하고 그러니까 상호는 변경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당 지부에서 최대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 거기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전국의 그 5군데 카페 중에서 우리가 1호점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1호점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전 이사장으로서 올해는 하여튼 찾아가지 않고 병원을 세워서 오는 사람을 받는 즉 우리 회원들이 의사가 되는 이러한 카페 사업에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리면 첫째, 이제 100개 지부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사장인 저도 좀 어지럽습니다. 근데 우선 첫째는 회원이 점장인 대한사랑 카페를 증설해야 되겠다. 일단 처음 시작 5개 정도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500만 원씩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카페가 공동 행사가 동시 추진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카페는 몇 월 며칠 환단고기 강의를 전부 동시에 해라. 그러면 카페가 30개면은 전국에서 환단고기 강의를 30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단과 청소년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학의 동아리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한 대학에서 모여봐야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을 예를 들면 뭐 한밭대, 충남대, 뭐 우송대 모든 대전 지역의 대전대 뭐 학생들이 어느 우리 카페 대전 지역 카페 며칠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운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은 오후에 대학생들이 모인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목요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인다. 그다음 며칠 날은 뭐 3급 지도사들이 모인다. 계속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대학생단의 대전 지부 모임이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학생들끼리 대표를 뽑고 하겠죠. 그럼 우리 현재 대한사랑 대학생단 자체가 전국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환단고기 100만 권 파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는 환단고기 100만 권 파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개 지부 시대에
카페가 있어야 그게 이 100개 지부의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개 사무실을 언제 만들겠습니까? 그게 이사장이 하라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이면 모델하우스를 잘 만들면 그 다음에 뭐 분양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만 이제 100개 지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 그 광역 본부장 체제로는 사실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지역 본부장이 30개 지부를 뭐 이렇게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 본부장 증원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는 기부를 유치하고 최대한 보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제 9년이 됐어요. 창립된 지 9년이 되도록 기부한 회원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막년회 때부터 일단 1억 이상을 내신 정보식 이사명 회원님께 일단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부한 회원님들께 우리가 제대로 보온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카페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지금 배달의식에 있는 명예전당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천문역사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 이름을 어떻게 널리 알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시니어 회원들에게 평생 역사를 이렇게 솟고 사셨죠.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 북수칠성은 어렸을 때 혹시 보셨을지 몰라도 남두육성은 보신 적 없죠. 견우성, 직녀성이 은하수 떨어져서 사이 마주보고 있다는 건 못 보셨죠. 그래서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그 우리 청소년단과 대학생단이 했던 캠프를 시니어 회원들한테 그걸 하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데 대해서 뭐 저녁 때 첫날 맥주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접촉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카페하고 철학이 똑같습니다. 카페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00개 사무실을 만들면 뭐합니까? 동사무소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 봐봐야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꿈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왜 대한사랑은 자체 건물을 갖는다는 꿈을 갖지 못합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가 4층, 5층 건물을 가지고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강의실로 쓰고 그다음 3, 4층은 뭐 거기서 또 나름대로 쭉 역사 광복을 하는 그런 시대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뭐 저는 죽기 전에 뭐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한사랑 배달의식에는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난 9년 동안 저희 조금이라도 많이 좀 보태주신 분들은 성함을 잊지 않고자 저희 전부 다 저 성함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은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제가 저걸 거의 1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견을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대한사랑일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창립 기념일이 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26일 박성수 초대 그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창립 기념일 2월 26일이 돼도 뭘 하자라는 말을 안 꺼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다들 일에 지금 치여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꺼냈을 때 그 말을 꺼낼 때는 뭘 행사를 할 수 있나 여러 가지를 부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창립 기념일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중소기업도 자기 창립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창립기념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얘기를 못 꺼냈는데 문제는 내년이 10주년이 됩니다. 우리 대한사랑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건 제 임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창립 10주년 행사를 지금 사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얼마나 애착이 없으면 창립 기념일 날 아무것도 하질 않느냐. 그래서 올해 한 달 남은 올해 창립 기념일에는 성명이라도 발표를 해서 내년도 10주년에 좀 대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어떤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동 강령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 오상 지도를 비롯해서 뭐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행동 강령도 좀 간단하게 좀 애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이 강한 그 자긍심이 담긴 그 대한사랑의 어떤 그 철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맨 앞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학생과학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대한사랑 개간지를 보면 그 대한사랑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줄, 그러니까 뭔가 역사 광복을 추구한다든가 뭔가, 그러니까 대한사랑이 뭐하는 단체냐 물어봤을 때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역사 광복을 하는 단체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도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우리가 배달의식이나 이런 데서 해서 처음에 1000명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우리 그런 목요 라이브나 이런 강의를 1000명밖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단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우리 대한사랑 강령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내용도 좋았습니다만 이제 10주년을 놔두고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사관 지도사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천문학 쪽에서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에서 3급 지도사에서 2급 지도사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 회비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여비로도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이제는 지도사 자격증을 제대로 이제 운영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현재 5급부터 5급이 별 하나죠. 4급이 별 2개, 그다음 3급, 2급, 1급. 그다음에 이제 명예 지도사증은 1급과 똑같이 별 5개를 인쇄해서 드립니다. 작년에 필리핀의 이원주 회원님께 우리가 명예 지도사 자격증 작년에 1호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를 운영을 최근에 개정을 해서 이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5급은 일단 청소년들은 무조건 여름학교나 거기에 대등한 연수과정을 다녀가야 무조건 5급 그걸 줄 작정입니다. 그다음 성인들이나 일반이나 대학생들은 일단 가입해서 2달 머물면은 1급을 5급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천권자가 청소년 단장과 대학생 단장이 굉장히 아주 강해졌어요. 전국에 왜 우리는 몇천 명 되는 청소년단과 대학생단 운영할 생각을 안 합니까? 나이든 어른들만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청소년은 적어도 여름학교 같은 연수과정을 2개를 거쳐야 4급이 됩니다. 근데 대학생과 성인은 일단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은 일단 5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생단 여름학교나 또 연수과정을 거치면은 4급을 줍니다. 그다음 대학생이 여름학교를 2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계속 개근하면 3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3급은 그러니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는 대학생 단원이나 일반 회원이면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고요. 특히 청소년 단원 중에서 전국 행사에서 수상을 한 학생은 3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독후감대에서 1등한 박주현 군은 이번에 바로 총회가 끝나면은 여기에 기반을 둬서 대한사관을 다시 전부 다 재임용할 것입니다. 그때 청소년으로서 유일하게 3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는 3급에서 2급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연수를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요 라브에서 하고 있는 환단고기 강의라든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반드시 부과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2급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2급으로 올라오는 방법은 각 지부에서 지부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부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부 간부가 되는 순간 2급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부장도 일을 안 하시면은 2급에 머뭅니다. 그러나 오늘 상 받은 분들과 같이 계속 강의를 유치하고 지부를 활성화하는 지부장은 바로 1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본부 간부나 저 청소년 단장, 대학생 단장은 당연히 1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이번에 대한사관 지도사 그쪽도 바로 총회가 끝나면 싹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개가 넘는 지부장들한테 그동안 지도사 자격이 없었던 분은 전부 2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중에 고생하신 분들은 다시 1급을 다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별 2개를 달고 있으면 별 3개를 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이쪽에 그러니까 5급, 4급, 3급은 지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부에 열심히 나오셨다 그러면 그분은 우대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3급까지는 열심히 대한사랑 활동을 하면 애나 어른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급부터 이제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더 강화가 되면은 저희가 연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지도사와 현재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공인을 받고 어디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사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곧이어서 이사명 상임이사님이 발표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사장이 저 청소년 대학생단에 이런 의지를 갖고 운영하는 걸 알고 또 상임이사님들 선에서 또 예산을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해서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어떤 단체는 서로 방해하기 바쁜데 특히 정치 집단이나 이런 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단체구나. 이런 단체 정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앞으로 근간이 되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등과 무관한 우리 역사 애국단체의 대한사랑을 글로벌하게 키워나간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도 몇 년, 5년 전부터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어 워싱턴 DC를 갔다 그럼 매일 나오는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십니다. 물론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동포 상대 사업들이 상당히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것은 미국 사회에 효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아이들한테 공손함과 그런 태도를 교육함으로써 상당히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 상대로는 가능하지만 어른이나 점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만 다녀도 그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작 저는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우리 대한사랑과 결연을 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미 중국이나 일본이 다 그 왜곡해놓은 역사를 배우면서 이 나라 이 사람들은 역사는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네 하고 그런 오해를 이미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와 상생을 추구하면서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는 우리 김석 회원님 같은 훌륭하신 지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동포 상대 사업은 계속 하면서 이제는 방탄소년단 팬들, 한류 팬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K 히스토리를 설명해주고 그들을 우리 회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도 우리 대한사랑 카페를 특히 우리 교민들이 많은 곳에 수출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천한 말로 일타사피라고 봅니다. 카페가 만들어지면 우리 고급 그 인맥도 구축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대학생단, 중고등학생단도 전부 전국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든 그 지도사 그 자격을 청소년단, 대학생단의 여름학교로 다 그걸 걸어놨습니다. 그 연수로. 그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사업은 단순한 카페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연계되어 있고 이것이 각 지역을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특히 한류를 전파할 때 반드시 K 코스모스까지 가야 한다. 동학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요. 제가 30분 다 됐습니다. 자, 이것이 2022년 6월 18일 새벽 5시 하늘입니다. 뭐 꼭 이날만 오성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5, 6, 7은 이미 수성을 뺀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떠 있어요. 다만 6월 달에 수성이 껴들어와서 오성이 모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로부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태양인데 지금 서산에 졌죠. 그 해로부터 수금, 화목토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별자리가 루입니다. 그래서 오성 7호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성 7호가 어쨌든 재현된다. 6월 달에. 그래서 현재 전국에 아마 그 카페 같은 곳이 많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주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야만 넓으면 되지 뭐 다른 문제가 없어요. 동쪽 하늘이 잘 보이면 됩니다. 새벽 하늘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진짜 아름다운 이 오성 모양을 보려면 내가 55분이 시작했죠. 5분 딱 맞네. 이걸 보시려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계룡산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전 시가에서는 최근에 행성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수성이나 토성은 흐려서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백두산에 그려본 이 6월 달의 이 행성 모습을 이렇게 보시려면 깜깜한 근교로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늘이 준 이 기회 반드시 올해 역사를 바로잡으려니 하늘의 계시가 실천되도록 현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금 거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 지부는 뭐 대전역에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망원경 10대를 동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은 귀중품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걸 다들 싫어해요. 근데 그걸 수십 명, 수백 명이 만지다 보면 나사 하나 빠지고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그걸 어쨌든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10대 이상 제공을 해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각 2대로 잡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옆에서 판넬을 만들어서 오성 7호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6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임박해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대전 지부장과 우리 대한사랑 대전 지부장이 만나서 그 지역의 행사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이것도 예산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다음에 아주 뭐 유명한 신문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금산의 김배영 지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 쪽에 뿌려지는 신문의 일면에 아주 구체적으로 환단고기가 왜 천문학자가 대한사랑 이사장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를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아주 환단곡 얘기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렇게 기사화된 적이 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몇백 부 받아서 각 지부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 설득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요 경찰 신문을 가지고 가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2월 설이 지나면 2월에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건 지금 미리 저희가 받아본 그 편집본입니다. 예, 다음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 모든 연수가 하늘이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재 연수는 밤에 별을 보지 않으면 그 별을 본 사람들과 연수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하늘에 별이 몇 개냐 물어보면 20개, 30개 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들은 이번에 가서 다 아주 맑은 날에 그 별들을 봤어요. 근데 대학생단 보는 날 날씨가 흐려가지고 저는 그날 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별을 볼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읍이 있는 곳만 그날 맑았어요. 예,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늘이 돕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기도를 보세요. 예, 그날 11월 28일 날, 예, 여기 우리 11월 28일 날 여기 전주만 여기만 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날 가서 수천 개 별을 보고 또 봉사해 주시는 그 최봉교 교장 선생님한테 별자리도 다 제대로 배웠다는 말 듣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소년 행사도 1박 2일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면 강화도 같이 참성단과 고인돌이 삼당성이 있는 곳에서 뭐 3박 4일 하루는 해수욕장 뭐 애들 잘 재밌고 아주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학교로 앞으로 행사를 키워가겠습니다. 예, 이상 이사장으로서 우리가 늘 하던 업무 외에 올해 새로 시도할 것 중에 전국을 우리 환판으로 바꾸는 판쓰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모든 본부장께서 잘 숙지하고 특히 카페 같은 것을 뭐 커피 팔아서 돈 버는 걸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만 퍼지면 되고 옆에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유사품을 만들고 오한건국 최고라고 이름을 줘도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만 퍼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환단고기를 최소한도 몇십만 권이라도 파는 역사를 바로잡는 어떤 끝판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저도 활동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심사숙고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